한자로 둘러보는 서울 한 바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지금 서울의 각 구의 동의 이름과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중구에 관한 동의 이름입니다. 네, 중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종로했고 이번엔 중구입니다. 그렇죠? 중구에는 또 많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많은 법정동이 있겠죠. 네. 소공동부터 회연동, 명동, 필동, 장충, 광희, 을지로동, 신당, 다산, 약수, 청구, 동화, 황학, 중리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것으로 해놓은 것은 이 신당동이라는 법정동이 상당히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당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행정동이 있고 또 다산, 약수, 청구, 동화동이 각각 신당동이라는 법정동의 일부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구에 있는 중구의 지도다. 그렇게 되죠. 여기서 소공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공동. 네, 제가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첫 직장이 바로 이 부근에 있고 이래서 중구에 관한 동의 이름이 상당히 예전에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또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소공동은 작을 소자에 공변될 공자, 골동이다. 이 소공동이란 말의 유래는 그 태종임금, 조선 태종임금의 둘째 딸이 경정공주가 있는데 이 경정공주의 집이 궁이 이곳에 있었다. 그래서 작은 공주꼴이라고 했다. 작은 공주. 그래서 소공주동. 여기서 줄여서 소공동이라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은 이제 공주란 뜻이다. 관할 법정동은 뭐 많이 있습니다. 소공동과 북창동, 태평로, 남대문로, 봉래동, 수소문동, 정동, 순화동, 어주로, 충정로 이렇게 있습니다. 법정동들이 각각 행정동에 많이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겹치는 것들은 이제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공동이라는 뜻은 이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작은 공주골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창동, 또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렇죠? 선해청이 있었다. 선해청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 해서 소공동이다. 선해청의 창고가 아마 지금 저기 남대문 부근에 그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회연동의 남창동도 같이 나오는데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창고와 관련된 것이다. 북창동. 선해청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이제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대동미, 쌀이죠. 대동미와 대동목, 이제 포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출납을 맡아보던 관할을 얘기한다. 근데 일제시대에는 이름이 이게 북미창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창, 쌀미자. 예, 주로 이제 쌀이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북창동으로 됐다. 이제 태평로도 태평로 2가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임진왜란 이전까지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대접하던 태평관이 있었다. 그래서 태평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렇죠? 태평관은 지금의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부지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대문로가 있다. 남대문로는 당연히 이제 남대문과 관련된 부분이죠. 거기에서 연결된 이제 긴 길을 얘기한다. 1914년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남대문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일제식 이름에 보면 무슨 통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대문통 이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식 동명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남대문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서소문동. 이것은 물론 도성 8문의 하나인 서소문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동. 예, 정동도 뭐 상당히 유명합니다. 노래에도 막 정동과 관련된 것이 나오고 정동교회도 있고 그렇죠. 정동은 이제 태조의 둘째 왕비 이제 신덕왕후가 죽어서 부근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묘를 썼다. 그것이 정릉이다. 그렇죠? 정릉. 인데 정릉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정릉동이라고 했다. 이것을 줄여서 정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죠. 네, 신덕왕후의 이 정릉이 나중에 성북구 지금의 정릉동으로 옮기게 되죠. 태조 이성계가 죽고 이방원 태종이
계모를 미워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묘를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옮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원래 지금의 정동에 있던 원래 신덕왕후의 능을 둘러싸고 있던 병풍석이 있죠. 그 돌을 어디다 넣느냐? 지금 이제 청계천 거기 해놓은 데 보면 광통교 밑에 이제 이것이 이제 신장석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리 밑에 석재로 사용했다. 지금 그 청계천 이제 지나보시면 이것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복례동이 있습니다. 복례동은 막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부근에 복례교란 다리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청일전쟁 전에,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좀 살았는데, 그 부근에서 살았는데, 아주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죽는 땅이다. 사지에 있는 그런 것과 같았다. 그런 이제 일본군이 들어와서 지금 만리하면 이제 만리동제, 만리동과 관련되죠. 뒤에도 나옵니다만 최만리와 상관이 됩니다. 세종 때. 그렇죠? 그 부분에 창고를 이제 만드는 그게 만리창인데 여기에 진을 설치하고 이제 남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일본 거류민을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류민들이 지옥에서 신선이 사는 복례산으로 옮겨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남대문 밖 마을을 복례정, 예전에 일본식으로 복례정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름 붙인 데서 유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순화동도 있다. 순화동은 순청이다. 순청은 순락군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순청인데 순청이 있어서 순청동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화천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래서 순과 화를 따서 순화동이라 한다. 이 화천정이라는 것은 지금 순화동을 일제강점기에는 화천정이라고 했다. 이것도 일본식 지명을 표시하는 것이죠. 의주로는 이제 서울에서 의주까지의 일반 국도 1번, 1번 국도가 되겠죠. 그 도로의 일부인 데서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일반 국도 1번이라는 것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길이다. 예, 그것이 통과하는 곳이 이제 지금의 의주로다. 충정로는 이제 을사조약의 한거에서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시호를 따서 붙인 것이 충정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회연동으로 볼까요? 회연동. 자, 회연동은 모일 회자의 어질현이다.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회현. 그래서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관할 법정동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법정동은 남창동, 앞에 북창동이 있었죠. 남창동. 그리고 회연동은 여기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 그런 이름이다. 그리고 충무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남창동은 선해청에 창고가 있는 창고의 남쪽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무로는 물론 충무공 이순신의 시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동으로 볼까요? 명동, 발걸명이죠. 발걸명. 원래 조선시대에는 명례동 또는 명례방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남촌으로도 불렸다. 그렇죠? 북촌은 이제 종로 쪽이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이것을 명치정이라고 했죠. 명치정. 이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명동으로 바뀌었다. 자, 관할 법정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와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는 무교동, 다동,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그렇죠? 그리고 명동, 1가, 2가 남산동, 저동, 예장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교동. 무교동은 청계천에 모전다리가 있었다. 모전교와 관련이 된다. 근데 이 모전교는 이제 털가죽, 그렇죠? 털과 관련된 것을 파는 가게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전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모교동이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 것이죠. 이미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제 무기 제조와 관리를 맡아보던 군기시, 이때는 시자로 읽습니다. 그렇죠? 가 있었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무라는 것이 호반무죠. 그렇죠? 문과 무와 관련된다. 군인과 관련된 것이다. 이래서 모교동이 있었고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무교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동은 이제 차다자입니다. 차.
조선시대 다도와 차례를 주관하던 사홍원에 속한 다방이 있었다. 네. 그래서 다방골이라고 했다. 거기에서 다동이 됐다. 네. 삼각동은 이제 세모난 모양이다. 삼각형이다 할 때 그렇죠. 이 지역의 모양이 삼각형 지형으로 생긴 데서 생긴 것이 삼각동이다. 수하동, 예, 물 숫자의 아래 하자다. 이것은 창동천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남산 서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시청을 둘러가 무교동 쪽으로 해서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그 창동천이 있는데 그쪽에 아래쪽에 있어서 물 아래꼴이다. 이것을 한자로 고쳐서 수하동이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교, 길장자에 다리 교자다. 그렇죠? 청계천 위에 이제 장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따왔다. 지금 장교동에는 하나그룹 빌딩이 그쪽에 있죠. 네. 자, 이것이 이제 삼각동이에요. 지금 여기 을지로 입구 지하철역이다. 그렇죠? 이쪽에 이제 종강역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청계천이다. 이쪽 부분이 이제 삼각형으로 생겨서 삼각동이다. 이 부분이 이제 이쪽이 수하동이다. 수하동.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제 장교동이다. 이렇게 되죠. 네. 저도 오랜만에 예전에 근무하던 동네 지도를 보니 좀 새삼스럽습니다. 자, 수표동. 수표동은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수표가 있었다. 이제 물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렇죠? 물을 관측해서 어느 정도까지 물이 올라왔느냐라는 것을 재는 수표가 있어서 수표동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제 이 수표교가 저 장충당 공원 쪽으로 일단 옮겨서 있죠. 남산동이다. 남산동은 물론 이제 남산골, 그렇죠? 남산골을 한자 표기한 것이다. 저동. 예, 저동은 모시를 뜻한다. 모시저자다. 예. 모시와 삼배를 파는 저포전이 있어서 모시전골이라고 했다. 이것을 이제 한자명으로 저포전동, 그리고 저전동, 이러다가 저동이 됐다. 또 예장동. 예, 예자는 심을 예자예요. 예술할 때도 한다. 그렇죠? 조선시대 군인들의 훈련장을 예장이라고 했다. 그 훈련장이 있었던 동네가 예장동이다. 이렇게 되죠.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수표교다. 예, 장충공원 쪽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예전에 청계천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죠. 이제 필동. 예, 필은 붓필이에요. 예, 붓필이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 하면 조선시대 이 마을의 남부, 예, 저기 조선시대는 초기에는 이제 한성부 전체를 5개의 부로 나누었죠. 그렇죠? 동부, 뭐 중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남부의 부사무소. 우리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처럼 남부 부를 관리하는 부사무소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부동이라고 했다. 부동이 붓골로 바뀌었다. 붓골로. 예. 와전됐다. 잘못. 그렇죠? 그러다가 이 붓이라는 것이 이제 붓필이다 해서 필동으로 바뀌었다.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필동이 됐다. 관할 법정동 중에는 앞에와 겹치지 않는 것은 묵정동, 남학동, 주자동, 또 장충동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묵정동은 예, 먹이죠. 먹이다. 그리고 정은 이제 샘이다. 그렇죠? 깊이가 깊어서 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우물이 있었다. 그걸 먹우물을 한다. 그래서 먹우물골의 한자명이다. 전체 이름이 필동이라 했습니다. 붓필자와 물론 필동이 원래 잘못돼서 그렇게 됐지만은 붓과 먹과 좀 어울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학동이다. 남학동. 앞에 종로 쪽에 중학동이 있었죠. 중학. 조선 태종 때 설치된 사부학당의 하나인 남부학당. 그렇죠? 남부학당을 줄여서 남학당 또는 남학이라 한다. 그것이 있었던 것이 남학동이다. 중학동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중부학당이 있었던 곳이다. 말하자면 가장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인데 각 지방에 향교가 있었듯이 서울의 향교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사부학당이다. 이렇게 되죠. 주자동, 주는 이제 주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물할 때 글자를 주조하는 동네다. 조선시대 활자를 만들던 주자소가 있어서 주자동이라 한다. 이제 장충동. 예, 장충동은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나라를 위해 순직한 충신들을 추모하는 장충단을 만들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장충동이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이제 다시 장충동으로 갑니다. 왜냐, 앞에 필동에도 장충동의 일부가 또 필동에 관할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장충동으로 넘어오면 장충동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종이 나라를 위해 순직한 충신들을 추모하는 장충단을 만들어서 그렇다. 관할 법정동은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묵정동과 또 장충동이다. 장리할 장의 충성충이다. 그렇죠? 이제 광희동 볼까요? 광희동은 빛광에 빛날 희다. 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시대 도성에 서울 성곽에 있는데 4개의 작은 문이 있죠. 사소문 가운데 하나인 광희문에서 유래했다. 이것은 이제 시구문이라고도 했다. 또 수구문이라고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서소문과 함께 시신을 내보내던 문이다. 시신은 서소문과 광희문으로 나갔다.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한다. 그렇죠? 관할 법정동에는 이제 인현동, 예관동, 자, 광희동은 이제 의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광희문에서 나왔다. 쌍림동과 오장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인현동, 어지린자, 현은 이제 고개를 얘기한다. 선조의 아들 중에서 인성군이 있었다. 인성군. 성은 이제 성자죠. 성자이면서 고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인성군의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제라고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인성부현 또는 인성현 여기에서 줄여서 인현동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부가 붙는지는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성군의 어떤 군과 같은 조그만 군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부가 붙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예관동. 자, 조선시대에 이것도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마을에 책을 찍어내던 교서관이라는 이제 관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운관이라고 했어요. 운관. 이 글자가 이제 향풀 운자예요. 운관이라고 했다. 그래서 교서관동 또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운자를 예자, 심을 예자죠. 심을 예자에 약자로 잘못 읽어서 그대로 예관동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예술할 때 심을 예자에 약자를 이 글자로 쓰기도 하고 이것은 독립된 글자로 또 향푼운이라는 글자가 있다. 원래는 운동인데 이것을 잘못 읽어서 말하자면 예의 약자로 읽어서 이렇게 예관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또 다른 설명은 이제 근처에 일본 사신이 머물던 외관인 동평관이 있었다. 명나라 사신을 모신 곳은 접대한 곳은 이제 앞에서 태평관이라 했죠. 일본 사신들이 머물던 곳은 동평관이라 동쪽을 좀 평화롭게 한다. 동쪽과 잘 사귄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관동에서 예관동으로 바뀌었다. 2개의 설이 있다. 쌍림동 짝 2개를 얘기하죠. 둘쌍이다. 원래는 마을 입구에 이제 도적을 경비하기 위해서 세운 이문이 있었다. 말하자면 경비초소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한 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쌍이문동이다. 쌍이문동이 변해서 쌍림동이 됐다. 숲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죠. 실제로 서울에 여기 말고도 또 성북구 쪽인가요? 거기 또 이문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동대문구인가요? 성북구인가요? 그게 이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 마을마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이 지명으로 남아있다. 오장동. 장은 이렇게 이제 장사, 힘센 사람, 장사를 얘기한다. 예전에 5 장사가 살아서 오장사골이라 했는데 이것이 오장동으로 바뀌었다. 네, 아주 동네마다 이름이 제대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제대로 와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을지로도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성인 을지를 따와서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되죠. 관할 법정동에는 주교동, 방산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이런 것이 있다. 주교동은 이제 배주자의 다리교자다. 그럼 이때 배가 들어왔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널반으로 다리를 만들었다. 나무로. 그것이 이제
배달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배주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방산동, 뭐 방산시장이라든지 방산동은 꽃다울 방이다. 꽃다울. 지금 청계천을 가끔씩 준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모래흙을 샀겠죠. 그래서 쌓인 흙이 마치 산처럼 보여서 가산, 가는 이제 가짜란 얘기죠. 임시로 산 산이다. 또는 조산이다. 산을 만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조산이라 부르던 그곳에 무궁화 꽃을 많이 심어서 꽃향기가 발산된 데서 방산동이다. 이렇게 되죠. 입정은 이제, 입은 이제 갓을 얘기합니다. 삿갓. 그렇죠. 그리고, 우물정이다. 갓방이다. 갓. 예. 그 갓을 만드는 집이 갓방인데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갓방 우물거래가 했는 것을 입정동으로 했다. 이렇게 되죠. 자, 살림동. 옛 지명이 이제 살리묵골이라고 했다. 살리묵골을 이제 한자명으로 표기를 했다. 이런데 살리묵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쨌든 이러한 발음이 살림동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은 살림하고는 상관이 없다. 실제로 거기 하천변의 평지에 형성된 자연마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동이다. 풀초자. 예, 이것은 초물전이다. 초물. 예, 초물은 이제 초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에 보면 이영이라든지 지붕을 이는 이영 또는 마, 그렇죠. 삼배할 때 마, 그리고 칡 같은 이러한 식물을 가공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파는 가게가 초물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물전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초전동이라고 했다. 저는 이제 가게를 뜻한다. 그죠. 여기에서 초전동에서 줄여서 초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당동. 네. 신당동은 상당히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법정동이 넓어서 여러 행정동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신당동과 다산, 약수, 청구, 동화 이것이 다 신당동을 나누어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기본이 되는 신당동, 세신자의 집당자다. 유래는 원래 이 마을에 이제 무당들이 신당을 짓고 모시고 있었다. 이게 신을 얘기한다 그렇죠. 무당들이 신당을 짓고 있었는데 이게 갑오개혁 때 아마 이 신당과 발음이 같은 세신자를 넣어서 표기한 데서 유래가 됐다. 그렇죠. 이 신당 그대로 하면 좀 동네 이름으로 조금 그렇다. 그래서 세신자를 만들었다. 관할 법정동은 이제 여기에 신당동 일부와 흥인동, 무학동이 있다. 흥인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동대문의 이름인 흥인지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고, 무학동은 춤출 무자의 학입니다. 학이 춤춘다. 그런 것이죠. 이 동네의 북쪽에 보면 남산에서 내려온 줄기 무학봉이 있어서 무학동이라고 했다. 예. 자, 이제 다산동 갑니다. 다산동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산정약연과 관련된다. 다산로다. 차다자에 매산자에서 다산로에 인접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3년 7월 달에 신당 제2동을 다산동으로 개칭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동은 신당동 일부다. 그리고 약수동, 예, 약수가 나온 모양입니다. 양약자의 물수자다. 남산 줄기인 응봉이 있는데 응봉기슭에 버티고개에 약수가 있었다. 그래서 약수동이다. 응봉이 뭐냐면 응은 매를 뜻합니다. 매응이다. 임금이 사냥을 할 때 이곳에 매를 놓아서 꽁을 잡아서 매봉이라고도 하고 또는 매봉산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을 한자로 매응자를 써서 응봉이라고 했다. 네. 이 응봉 기슭에 버티고개에서 있는 약수가 나와서 약수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죠. 관할 법정동은 물론 신당동의 일부다. 이제 청구동. 예. 청구동도 마찬가지예요. 1955년에 4월 달에 행정동제 시행에 따라서 청구동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이때 나온 이름이다. 청구란 말은 예전부터 그렇죠. 청은 이제 푸른 청인데 오행으로 따지면 동쪽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 우리 조선 쪽이다. 그래서 조선을 가리킬 때 청구라고 했다. 청구. 그렇죠. 청구영언이라는 그런 시조집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에서 동방을 가리키는 의미,
혹은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일컬어 부르던 이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막 그 낱말을 따와서 이때 청구동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동화동, 네, 동육동에 될 화자, 화할 화자다. 동화동이다. 이것도 1955년에 동화동을 새로 신설했다. 네. 동화동의 뜻은 뭐냐 하면 문화동의 동쪽에 위치한 데서 동화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동은 뭐냐? 문화동은 일제시대 때 앵구문화동이라는 게 있었다. 앵구문화동에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벚나무 언덕이에요. 앵은 이제 벚나무다. 그렇죠? 그래서 벚나무 언덕을 뜻하는 일제식 이름인 앵구문화동에서 이제 앵구라는 것을 떼버립니다. 일제가 폐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당동 가운데서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 문화생활을 하는 동네를 지향해어 붙여진 이름으로 여겨진다. 생각이 그렇게 된다. 그 앵구문화동에서 그 동네에 동쪽에 있은 것이다 해서 동화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여기 앵구라는 것은 이제 동경에 있는 하나의 그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학동으로 넘어갑니다. 황학동. 누를 황의 학이다. 그렇죠? 동명이 생긴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36년에 나온 대경성정도 이제 경성을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어떻게 새롭게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요. 정도. 거기에 보면 원래는 논밭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곳에 황학, 누른 학이 날라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 황학동이라 붙였다. 또는 현재 신당 5동 관내에 옛날부터 있었던 자연불학 중에 백학동이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황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이것도 추측이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학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림동으로 갑니다. 중림동. 중림동은 가운데 중에 이제 수풀림이다. 네. 서울 한가운데도 이 수풀림자가 들어간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유래는 이제 약전중동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한림동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에서 중자를 따고 약전중동 따고 여기에서 한림동의 림을 땄다. 약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약초를 심는 밭을 얘기한다. 약전중동은 이제 만리제와 약전현인데 만리제와 약현으로 가는 갈림길의 중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림동은 이제 조선시대에 이정암이라는 사람의 사명자가 한림 벼슬을 지내던 곳이다 해서 약전중동과 한림동 여기서 한자씩 땄다. 이렇게 되죠. 관할 법정동은 이제 여기 중림동과 만리동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만리동 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역, 서부역 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 있죠. 거기 보면 여기 만리동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최만리가 있죠. 세종이 한글을 이렇게 반포를 할 때 극구 반대를 한 사람이 이제 최만리다. 세종 때 문신 최만리가 살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곳이 만리동. 그 고개가 만리현이다. 그래서 만리현이 있는 동네 만리제지요. 그래서 만리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중구도 이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저도 정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던 것도 많고, 정말 모르던 이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